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방송, 하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방송, 경인 기자회견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관서입니다. 자, 오늘 경인 지역에서 가장 바쁜 세 분 어김없이 자리에 같이 하셨는데요. 근황부터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봉 기자님 그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후배들 방송 출연했던 거 방에서 곱곱 씹으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곱곱 씹는다는 게 뭐 네. 마음에 안 드셨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모니터링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쭉 이제 예. 모니터링 해줬다가 이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워낙 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후배들이, 어떤 기자가 제일 잘했다고 내부에서 얘기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지난번에 예. 출연했던 새싹 기자한테 우리 이서인 기자. 예. 헌싹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네. 그 거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인천투데이 헌싹은 누굽니까? 다 헌싹은 아니고 이미 나무 같은 큰 선배들이 계시니까 아. 그 나무를 따라가는 선배들은 나무를 네. 비유해서 예. 선배들을. 근데 제가 그때 보니까 이제 우리 예. 봉 기자잖아요. 예. 이제 그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 하얀 거탑 그런 게 있었는데 저기 그 거목 얘기하니까 네. 아. 이름하고 연관시켜서 이제 거봉. 근데 중요한 건 자기는 지금 나와서 자기가 제일 기자. 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거봉 기자 괜찮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통익정경연구소장 이동영 소장님 나오셨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저도 이제 방송 모니터링을 좀 해봤는데요. 네. 지난번 우리 주제가 코로나19 중소상인 지원책에 대해서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이 주제가 조금 다소 무겁지 않았었나.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가라앉은 분위기, 좀 재미가 조금 예. 없지 않았나 싶었던데요. 제가 네. 왜 지난번 방송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었을까 생각을 네. 해봤어요. 네. 그 결과는 MC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좀 말을 좀 줄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아. 그 편 봤거든요. 네. 네. 말 제일 많던데요. 그러니까요. 이 소장님 말 제일 많던데요. 예.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제가 네, 저도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에디터 김, 자, 헬로TV에서도 김진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어떤 지역 페이하고 지역 화폐 네. 얘기한 이후에 부동산에 유독 또 관심이 많은 우리 후배 기자예요. 네. 그래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일단 저는 그동안 나간 영상들 편집하고 또 조회수 올리려고 열심히 또 태그도 달고 유튜브 네. 관리하고 있었고요. 또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한번 집을 사볼까 좀 예. 열심히 고민하고 있어서 오늘 네. 많이 좀 배우려고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그런가요?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 아니 지난번에 그 네. 얘기했을 때 그 비자금 네네. 이은카드 통해서 그 방송 나가고 집에서 아내가 뭐라고 안 해요? 아내가 안 봅니다. 예. 이래 되는 거예요? 제초는 이거 안 실시간으로 되는데. 보기 때문에 올라오자고 보거든요. 조심해야 애기가 돼요. 어려가지고 애기 네. 보느라 지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구나. 자, 오늘 대화 중에 잠깐 오늘 소재에 대해서 좀 암시를 해드렸는데, 자, 먼저 VCR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활황기에도 제자리 걸음이었던 인천 집값이 올해 하반기 이후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3기 신도시 조성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계양구와 더불어 최근에는 부평구의 상승세까지 두드러집니다. 서울과 수도권 시장의 어떤 개미우기 장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꾸준히 거래가 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청약 시장을 보면은 시장의 어떤 열기를 어느 정도 감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코로나가 세계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줬던 3월 중순쯤에 청약을 했던 송도 힐스테이트 더스카이나 이런 청약에도 한 6만 명 가까운 청약자가 몰렸고요. 이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요즘에 경인 지역의 부동산 네. 동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일단 에디터 김 기자가 부천 먼저 얘기해 주시면 먼저 얘기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 무슨 듣고 황당한- 얘기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일단 부동산 동향을 아까 얘기하고 예. 얘기가 많다 그랬더니 또 예. 상처받으셨나 네, 봐요. 예. 말을 줄이려고요. 얘기해도 예. 되는데. 그러니까요. 최대한 좀 제가 최소화하려고 자기 지금. 순서도 아닌데 갑자기 얘기하시고 있어. 일단 자, 상황 데이터가 혹시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듣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찾아봤는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뭐 부천시의 개별 주택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5.18%가 네.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 그 1년 전 같은 경우에는 8.19%가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 여파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강서구가 6.4% 그리고 부평구가 5.93%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지역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와 반대로 계양구가 5.03%라서 계양구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네. 올랐던 수치들이 있고 조금은 좀 소강을 보인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지금 인천 지역은 또 어떻습니까? 좀 다른가요? 네, 인천은 조금 다르다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뭐 김 기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봤어요. 봐서 이게 좀 제가 순서 매기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지난번에 네, 매겼잖아요. 예. 지역 화폐 할 때 네. 부천과 김포와 인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제 부평구가 5.93%로 가장 개별 네. 예. 주택 가격이 높았고, 근데 부천이 5.18로 2등, 예. 그리고 계양구가 5.03으로 예. 3등,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4.85%로 4%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공시가격하고 실거래 가격의 이제 괴리율, 현실화를 높이기 위한 정부 네. 방침에 따라서 75%에서 80%까지 높여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얘기해야 될 거는 이게 개별 주택 공시가격보다는 공동주택 아파트죠. 공시가격이 더 중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55%, 65%가 다 네.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조사를 해갖고 왔는데요. 네. 이걸 봤더니 올해 전국 평균은 5.98%의 공동주택 아파트 예. 공시가격이 높아졌습니다. 거의 6%가량 높아졌는데 이게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네. 그 오른 이후로 13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즉 진보 정권일 때 많이 올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김 기자님 왜 진보 정권 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역대 정부가 뭐 진보 정부다 혹은 보수 정부다 사실은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실은 네.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집값을 잡아본 적은 별로 없다. 지금까지 네. 사실상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대부분 실패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 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럼 안 올랐느냐? 올랐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럼 안 올랐느냐? 올랐다. 다 올랐는데 그건 뭐냐면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을 좀 예. 줄여보려고 한번 예. 저기 공 기자님한테 아직 말이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얘기하세요. 계속 해야 돼요. 네. 지금 하나 말이 끊겼어요. 네. 지금 아까 전국 평균이 5.98% 올랐는데요. 경기 같은 경우는 2.72%, 네. 인천 같은 경우는 0.80%가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이번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예. 서울 같은 경우는 14% 이상 올랐거든요. 서울, 대전은. 네. 그거에 비하면은 뭐 경기도 2.2%대, 그리고 인천 0.8%대면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네. 이게 전국 평균이 한 6%대 좀 안 되는데 서울하고 대전이 워낙 높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이 순서를 보면은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공시지가가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떨어진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승률이. 예, 상승률이 떨어지기 많기 때문에 결국 순서가 보면 서울, 대전, 세종, 그 다음에 경기도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남이 중간에 껴들고 인천. 결국 경기와 인천의 공시 아파트 공동주택 네. 가격의 공시 가격은 높아졌다. 네. 그 얘기는 작년에 인천 경기 지역의 집값이 대폭 올랐다라는 네.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몇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천 전체적으로 그 정도 올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특정 지역은 더 많이 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부평. 그러니까 인천의 집값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송도, 네. 부평, 그다음에 동구에 있던 그 재개발 사업 지구들 네. 이런 특정 지역들의 집값은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뭐 이를테면 이제 계양구나 미추홀구에 상대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적고 신축 그 물량이 적은 곳들은 정체돼 있는 반면에 부평이나 그러니까 투기 수요와 실수요가 혼재돼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그 이상 오른 거죠. 네. 네. 결국 올랐다. 예. 결국 뭐 서울은 대폭 올랐지만 예. 인천, 경기의 작년 집값 정도는 어느 정도 상승이 상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볼 수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부는 계속 규제책을 반복해서 내놓고 있는데 네. 오른 지역이 우리 지역의 영향이 일단 오르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도 있었고 또 요 뒤에 먼저 얘기하겠지만 총선에 대한 과정도 네, 있었고 일단 그렇죠. 코로나19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코로나19가 1월 이제 설 앞두고 1월 한 하순경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예. 여기 그 부평의 이제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8평 기준으로 4억이 안 됐었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이 더 안 됐던 거였는데 총선 전에 한 4억 2, 3천 찍다니 지금은 총선 끝나고 나서 예. 한 달여 만에
한 달이 채 안 됐죠. 네. 5억까지 갔습니다. 예. 그럼 사실상 이제 이 코로나 19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거라 예상을 했지만 사실은 그러지는 않은 거죠. 네. 아니, 부평의 모 아파트인데 어떻게 특정히 그 아파트 얘기한 이유가 있나요? 그 아파트가요, 인천 부평을 상징하는 아파트다 보니까. 네. 대충 위치가 동이라도 알려줘봐요. 미군기지 옆에 있고요. 네. 부평구 11번가 재생사업 옆에 있고요. 네. 아, 그 봉 기자님 집 근처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거기 네. 살고 있습니다. 어쩐지 오다 가다가 제가 많이 보기 어쩐지 때문에. 부평 네. 그모 아파트를 아,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유독 네.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어떤 객관적인 설명이 돼요. 네. 자기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건 맞다라고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금 경제성이 안 좋아지잖아요. 안 좋아지면은 원래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경제가 선행지수입니다. 네.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한 6개월, 1년 뒤에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똑같이 안 좋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 이 나빠진 경제에 대한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비춰질 것이다. 네. 그러면 6개월, 1년 뒤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락으로 갈 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1년 정도 만에 회복이 된다고 하면 V자형으로 네. 다시 회복이 되는 거고 반등이 되는 예. 거고 조금 더 길어지면 U자 형태로 해가지고 한 2, 3년 정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다가 다시 네. 원상 회복된다. 심지어는 L자형으로 아예 장기 침체가 될 수 있다라고 예. 얘기하는 네. 부동산 전문가들도 있는 상황이라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봉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통계 수치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이건 결과가 일정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그 있잖아요. 그냥 다르게 투기 수요가 나타나고 반영된 있는 게 거예요.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 서울의 부동산 규제 예. 완화 정책 때문에 네. 이 풍선 효과에 따른 투기 수요가 네. 인천으로 이제 밀려오기 시작한 것이고 그 투기 수요가 이제 집중돼서 이제 발현되는 곳, 드러나는 곳이 부평, 그다음에 네. 동구 이런 네. 곳들이 있는 거고 인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주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밀어냈지 않습니까? 미추홀구에서 재개발 사업이 이제 신축 물량이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신규 수요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투기 수요와 네. 실수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제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대훈 소장님 말씀처럼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전세를 산다든지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이게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월급 수준이 가계소득 수준이 악화되면 네. 부동산 담보대출로 갈 수밖에 없고 뭐 집에 어떤 그 물량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세를 내놓을 수도 있고 아파트 자기 팔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시장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아니 전망합니다. 근데 네. 봉 기자님 혹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요? 아닙니다. 아 근데 뭐 거의 말씀하신 수준이 저도 지금 깜짝 제가 놀랐어요. 물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물류학에서 기본은 경제학입니다. 예. 네. 지금 부동산 지금 부동산 경제학하고 이게 기본이잖아요. 수요와 공급은 이거는 예, 맥락 알겠습니다. 볼 수가 저 있어요?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오기 네. 전에 최근에 부평구가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부평구 날 잡고 그냥 하루 종일 네. 부평구 지역에 공인중개사 한 30곳 정도로 돌아다녔거든요. 예. 그래요? 궁금해가지고 지금 어떤가 요즘에 집 살라고요? 뭐 집 사는 것도 나중에 뭐 얘기지만 부자니까 이제 아니 취재- 최근에 30군데를 네. 부동산 가격을 보러 다닌다고요? 콘텐츠 제작 때문에 이제 취재를 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말씀하신 그 모 아파트도 제가 근처에 한 5군데 네. 정도 가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코로나 19랑 상관없이 올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뭐 물어보고 한 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를 하려는 그런 네. 서울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네. 오셔서 가격이 많이 지금 올라갔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는 뭐 매물도 없고 그리고 내놓는 것도 없고 또 방문하는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제 투자하러 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게 매력을 못 느끼고 또 실거주하려는 사람들도 너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쉽게 들어가질 못하다 보니까 매매가 지금 매물이 별로 없고 거래가 좀 많이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주로 둘러본 지역은 어디였어요? 제가 부계동 쪽이랑 부평구에? 예, 그리고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 아파트 주변. 예, 네, 그쪽. 부평동, 그다음에 네네. 부계동 뭐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거 한번 네, 한국 감정원 그 가격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발생을 했고 또 뭐 부동산 정부의 강력 규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집값이 좀 떨어져야 될 것이 같은데 왜 인전이 왜 자꾸 이렇게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까? 네, 이걸 통계적으로 살펴봤더니 이게 코로나19가 1월 20일 날에 첫 확진자가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올 1월 달부터 이제 5월 기준 4월 달까지의 이제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가 확진자가 발표됐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올 1월 달부터 계속 매매 가격 변동률이 하락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수도권, 특히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플러스 형태로 네. 어느 정도
심지어는 인천 같은 상승을 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0.85% 정도 1월 달이었었는데 지금 4월 달에는 0.85%로 계속 네. 매매가 변동률이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0.31% 네. 정도 1월 달이었었는데 지금 예. 4월 달 같은 경우는 1.45%까지 예.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네. 이 수치상으로 볼 때 코로나19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경인 지역의 집값은 계속 어느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천, 인천 이야기 좀 했는데 김포 지역에 대한 데이터도 혹시 누가 좀 보고 오셨나요? 김포 같은 경우는 제가 네. 뭐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건 아니고 이제 기사들을 쫙 찾아봤는데 네. 이게 뭐 일단 도시철도 개통이 작년에 됐잖아요. 그 이후 골드라인. 네, 예. 골드라인이죠. 그게 개통된 이후에 일부 이제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건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네. 오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또 일부 역 근처에서는 가격들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어쨌든 김포에서도 지금 조금씩 상승이 되고 있지 않나. 지금 부천, 인천, 김포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승이 뭐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다. 아니 근데 예. 그 MC께서 사는 데가 어디죠? 아 저도 김포인데. 그러면 김포 잘 아시겠네요. 아니 그러면은- 저희 네, 집은 김포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이대호 좀. 이 모든 상황을 음모 이론으로 아니 이게 무슨 음모예요? 예. 김포 잘 모르니까 계양, 뭐 부평, 예. 서구니까 저희 김포, 집은 오르지 수성이가 않았습니다. 어디? 계양이요. 아 계양이 집값이 안 올라서 그러는 예, 거예요? 아니 김포 사시니까 예. 김포 집값에 대해서 예. 잘 알 것 그거는 같아가지고. 정부가 이미 이제 네. 그 정부의 그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은 서울 집값을 잡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남을 잡으려다 하다가 네. 강남만 잡다 보니까 이른바 뭐 그 이천, 용산, 강북 네. 가릴 것 없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 다 잡자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작년에 발표한 게 그런 거였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 확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동시에 국토부가 뭘 발표했냐면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도권 주변에 그 분산을 하고 그 신도시들을 광역 교통 대책으로 엮겠다. 네. 이거는 그 정부가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른바 네. 국민들은 어떤 뭐 실수요든 투자 수요든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저희가 속해 있는 서부 수도권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김포나 부천, 검단, 부평 이런데 이제 땅값이 이제 집값이 오르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지금 김포랑 부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지금 금방 와닿지 않는 것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 네. 공통적으로 송도, 송도, 부평, 인천시청 부근 그리고 네. 아까 말한 부천 계양 신도시. 종합운동장 네. 이게 보면은 계양 신도시는 일단 둘째치고 지금 GTX 비노선이 지나가는 지나가는 거죠.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특히 송도, 부평역 맞습니다. 인근 같은 경우는 집값이 지금 막 네. 폭등하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김포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GTX D 노선이 지금 노선과 발표가 될 기대가 텐데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김포 이제 인천 서북부권이죠. 수도권 서북부권인 김포 한강 신도시라든지 검단 신도시를 지나간다. 그랬다가는 뭐 김포의 집값이 한 번 더 들썩할 네.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는 이제 총선이 중요한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뭐 철도 공약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았죠. 자, 일제적으로 네, 나왔고 그렇죠. 아마 얘기하신 실수요든 투기 수요든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투자의 어떤 근거라든가 배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또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번에 실제로 네. 뭐 실증도 나타났잖아요. 뭐 GTX 비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한 지역 부근으로 해서 집값이 올라갔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근데 다만 이게 아까 봉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이라든지 일반 지금 우리가 실수요자들이 살고 있는 집값 이 방송 보면 집값 민천이랑 경기 지역 집값 엄청 올랐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실제 딱 보면 우리 집 별로 안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일정 부분 교통, 개발, 그러니까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만 오르는 거예요. 네. 원도심, 실수요자들, 실거주자들은 별로 체감하지 못하는 이 문제점은 뭐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겪어본 경험들 혹시 없으세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이 이제 총선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사실은 이제 저기였잖아요. 그 GTX, 네. GTX B, D, 그다음에 뭐 제2 경인선, 그다음에 뭐 서울 7호선, 뭐 그다음에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뭐 이런 구체적 공약들이 나왔었는데 그 노선들이 지난 아까 얘기했던 부평의 모 아파트 네, 네. 총선 전에
제가 이제 모니터링 했을 때 대략 한 4억 2천 안팎이었습니다. 총선 네. 끝나고 지금 5억까지 찍었어요. 네. 그러면 한 달여 만에 대략 한 8천만 원, 예. 7천만 원 오른 거죠. 대략 심각하게 오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검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GTX가 이 기대가 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검단 그 도시공사가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1단계 사업 중에 A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이 그 뭐라 그러죠? 오퍼레이터들 이 네. 막 그 호객행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렇게 사십시오 막 권장하고 예, 예. 이런 분들이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완판됐습니다. 네. 미분양에서 지금 이제 네. 피까지 붙어가지고 네.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올 네. 초에 그 인천 지역이라든 경기 지역의 집값이 반짝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전체적인 영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아까 말한 호재 지역 아닌 지역 네. 일반 그 아파트 가격이 네. 공시 가격이라 아니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올 초에 올린 거에 대한 그 반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선거 끝나고 나서 오른 거예요. 그 사이에요? 네, 그 사이에 올- 오른 거죠. 올 저기 1월 초부터 작년 네. 연말 1월 초부터 예.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죠. 상승했는데 이 대중교통 철도 공약이 반영되면서 더 오른 거죠. 그거를 어떤 글쎄요, 국지적인 그거를 움직임이 있었다는 네. 이야기네요. 물어봤어요. 아니 이미 이렇게 올랐는데 반영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 그 아파트 같은 경우, 부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미군기지구 뭐 개방 효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평구 이제 그 11번가 불포천 재생 사업 이것도 네. 있었는데 이게 더 오르는 이유는 뭐냐 했을 때는 네. GTX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개인들이. 부분, 그 네. 부분이 아까 말한 네. 그 GTX 이미 1월 달에 노선이 오르고 통과되는 나서 부분. 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총선 전에 일정하게 올랐는데 네. 총선을 거치고 나면서 더 오른 거죠, 사실은. 이게 저는 꼭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올 상반기, 올 초부터 집값이 전반적으로 네. 서울 이제 경기, 인천의 지역 집값이 올랐거든요. 대부분 뭐 일반 국민은행에 있는 아파트 네. 거래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기준이 올 1월 달에 대부분 그래프가 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인 추세다. 다만 아까 말한 이제 GTX 예, 그리고 비노선 특정 같은 지역들. 경우도 예타가 작년에 통과하면서 이제 집값이 계속 상승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다만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총선 공약과 맞물리면서 상승폭이 좀 더 커졌다라고 봐야지. 변곡점이 생긴 거죠. 기본적으로는 올 초에 집값은 올랐다. 예, 예. 경인 지역은 아까도 수치상 일단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도 불이 붙은 지역이 있고 소강인 지역이 있고 이런 국지적인 차이는 나타나는 것 같고요. 종합해 보면 아직은 오르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네. 예. 근데 이게 일부 지역. 예. 원도심 지역이나 이런 아까 재개발 지역을 얘기하셨다 보니까 궁금한 게 신축이나 역세권 개발 어떤 잠재력이 있는 지역 네. 외에도 오른 현상들도 혹시 뭐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는 이제 네. 그 어떤 앵커 시설 효과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루원시티를 놓고 보면 서구 네. 여기는 그 한 대략 여기도 한 3,900세대인가 그 분양을 하신 곳인데 여기는 앵커 시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인접한 청라나 이런 데 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호황을 안 맞고 네. 있죠. 좀 더디게 가고 있는데 반면에 남동구에 있는 이제 우리 신세계 그 터미널 옆에 이제 농산물 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롯데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네. 이른바 그 록봉기 형태로 이제 개발하겠다고 했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올해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갔잖아요. 농산물 시장 이제 개장을 했고 여기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남동구 그 일대가 뭐냐면 사실 빌라들입니다. 대부분 아파트가 없거든요. 그 앞쪽에 보면은 거기에 빌라들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른바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그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이제 이게 네. 참 투기 수요라는 얘기죠. 예. 근데 저희가- 제가 네. 조사한 걸로 보면은 이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과 경기 지역 일정 부분 통계상으로 매매 가격 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많이 오른 곳이 있고 예. 원도심 쪽은 안 오르든 예. 뭐 아니면 소강 상태든 예. 뭐 올 초에 반짝 예. 상승을 했든 전반적인 추세는 평균 네. 인천 경계 지역의 매매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통계치가 네. 나와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한국감정원에서 올 상반기 2020년도 상반기 1, 4분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반짝 상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 0.28% 정도 나홀로 상승을 네, 해요. 네. 하지만 수도권이죠. 같은 네.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5%, 인천 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4%로 오피스텔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게 발표가 됐어요. 즉 수도권의
오피스텔 매매 동향은 매매 가격이 내림세로 네. 돌아섰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오피스텔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좀 유심히 살펴볼 게 인천의 오피스텔 매매 가격 변동률을 봤더니 2월 달은 마이너스였었는데 3월 달에 0.01%로 플러스로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된 겁니다. 또 그러면 거기서 바뀌었어요. 조짐이 오피스텔이 있는 거예요? 3월 달에. 네. 이거 이상하다. 왜 오피스텔 가격이 갑자기 3월 달에 떨어지고 있다가 수도권에서 인천만 유독 올랐지? 한국감정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올라간 게 아니라 청라, 영종 같은 지역에 네. 이제 개발 호재가 있으면서 네.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폭을 줄였다, 감소폭을 좀 줄였다 얘기를 한 건데요. 어쨌거나 인천 지역의 오피스텔이 지금 대규모로 유입이 되면서 계속 오피스텔은 떨어지고 있다. 결국 일본 기존에 지금 여기 다 어디예요? 신도시잖아요. 청라, 영종 네. 이런 데 같은 경우만 반짝 상승해서 하락폭을 줄일 뿐이지 그 기존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오피스텔 어떻겠습니까? 네. 아마 내림세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예. 하락폭이 크다. 이렇게 볼수 일단 있을 것 유동적인 상황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또 예상을 하면서 지금 일단 오름세는 그동안에 많이 있었고 또 지금 지역에 오름세가 남아 있고 또 국지적으로 차이는 보이고 있다.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이제 집을 가진 분들하고 또 집을 앞으로 갖고 싶은 분들하고의 심리적인 차이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르기를 바랄 테고 네.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싼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 너무 크게 오르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이제 국가가 정부가 규제를 하는 그런 배경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김진재 기자는 지금 이제 전세를 살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네. 무주택자. 그러니까 전세입자하고 다른 건가요? 같은 거 아니에요? 전세가 뭐 무주택자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뭐 얘기해서 우리 봉 기자님은 유주택자라는 게 판명이 났고 네네. 유주택자세요? 네. 네. 예, 저도 유주택자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무주택자.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도 한번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부평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오름세가 있었다고 할 때 무주택자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느낌이에요?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한 3년 전에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또 나오는데 그 모 아파트 거기도 봤거든요. 저희 처갓집에서 네. 저 아파트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예. 뭐 대출을 받고 해도 좀 금액이 네. 부족해서 안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좀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네. 지금 또 보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죠. 그래서 예. 한편으로는 아쉽다. 네. 그때 샀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네. 또 요즘에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다시 부평으로 한번 좀 돌아와 봐야 되나 해서 집을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가고 싶었던 네. 단지들이 다 이제 오르다 보니까 예.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죠. 좀 아쉬운 많이 올랐죠. 집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갖겠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쉽고 부담스러운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뭐 다들 소시적에 그런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네. 불평등이 사실은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40대 이상, 그러니까 40대도 사실은 무주택자가 많고요. 네. 50대 이상이 지났던, 그러니까 50대 이상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 달달한 네. 열매를 다 드셨던 분들인 거고, 지금 20, 30대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낀 세대 40대고, 네. 20, 30대 분들은 대학을 졸업해서 입학할 때부터 취업을 걱정을 해야 되고, 네. 졸업하면서부터 당연히 취업 걱정하고, 당연히 결혼 걱정, 그다음에 집은 언감생심인 거죠. 그 이른바 금수저 이런 게 아닌 네. 이상은 집을 갖기는 예. 어렵기 때문에 예. 이 20, 30대 사회 진출하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 저는 이 부동산 이 격차를 네. 줄여줘야 된다. 일각에서 뭐 사회 기금을 예. 얘기하는데 예. 아무튼 이 그 행복주택이 됐든 뭐 청년 네. 임대주택이 됐든 이런 그 중소형 평수를 많이 늘려줘야 공급을 해줘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동 소장님은 지금 네. 어떤 심리를 갖고 계세요? 이 인천의 이 부동산의 변화 속에서. 일단 그 상대적으로 서울이라든지 다른 집값 오른 폭에 비해서 인천 지역은 덜 오른 거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올라야 된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그 상대적으로 네. 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다른 지역 엄청 오르는데 왜 덜 오르지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저도 아까 봉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집은 있지만 네. 지금 청년들이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나와서 집 얻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자꾸 이렇게 투기 세력이라든지 집값이 너무 높은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정부에 있는 강한 부동산 규제 방향은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금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해버린 네.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 앞으로 이런 규제가 좀 더 네. 더 늘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지금 강경 일본도의 정책이 뭐 이번 종부세도 뭐 사실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네. 못했는데 어쨌거나 민주당이 지금 다수석 거대 네. 여당이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부동산 규제 정책은 네. 계속 예. 가지 않겠느냐.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예. 젊은 세대 예.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예. 좀 집값 안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유주택자들의 현재 집값이 더 감소가 되더라도 네. 안정화되는 게 우선이다. 공감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 예. 이주택자라면서요? 네. 저희 집은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각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예, 안 올랐어요. 그럼 제 얘기할 때 지금 많이 네, 공감하셨겠네요. 지금 제 얘기할 때 반년도 넘었는데 예, 영향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쉽겠네요. 지금 물어보시니까 얘기하는데 조금 감정은 있어요. 근데 아니 저 이사 가야 돼가지고 아니면 그 정도로는 네. 성이 안 차는 그 뭐 그런 감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김포는 아직 땅이 넓어요. 그래서 빈 땅이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계자들이 하시는 얘기가 아직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MC는 네. 땅을 가지고 있었네요. 아니 땅이 아니라 예. 지금 더 오를까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에서 봉 기자님이 좀 뭔가 얘기를 하실 네.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오늘 이야기하는 걸 오늘 뭐 완전히 보면은 거의 뭐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네. 좀 뭔가 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네. 좀 그 이야기들 좀 들려주세요. 집값 올라요? 앞으로도 네. 그 투기 수요가 일정하게 반영된 곳들,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인천의 이제 그 재개발 지역들, 그다음에 또 지켜봐야 될 곳은 어디 있냐면 북해동에도 최근에 이제 1,500가구가 북해역 근처에 공급이 네. 될 거고, 검암 역세권 아시잖아요. 거기도 이제 공급이 될 거고, 부천도 이제 예. 공급을 할 건데 여기가 아마 가늠제가 되지 않을까. 여기가 이제 그 어느 정도 경쟁률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네. 그 과연 집값 이 수도권 주변에 서부 수도권, 저희가 이제 주택의 서부 수도권이니까 이 지역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냐,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이 서울은 억제하고 그러니까 이 각종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억제를 하는 대신에 수도권 주변에는 이제 풀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공공택지. 그럼 이제 민간 시장 입장에서는, 주택사 입장에서는 서울에 그 뭔가 장사를 할 수 있는 택지 물량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검단 신도시나 계양 신도시, 뭐 부천 대장 신도시, 고양 창릉 신도시 이런 쪽으로 공공택지 쪽으로 아마 건설사들의 수요는 갈 것이고, 그쪽에서 과연 그러면 이제 분양가를 갖다가 얼마만큼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데 지역도 같이 맞물려서 이제 연동되지 않겠느냐를 내다보고요. 근데 이 수도권 3기 신도시의 공급 시점이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그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양 신도시만 하더라도 작년에 이제 지구 지정이 확정되긴 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어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그 사전 청약제 이 도입 시점이 본 그 청약을 한 1년 앞두고 한다고 했었는데, 계양 신도시의 사전 청약 시점은 그렇게 되면 최소한 1, 2년 후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검단 신도시하고 청라, 그다음에 영종 이런 그 중심으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라 연종이라든지 일부 지역은 오르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뭐 그렇죠. 그냥 이런 큰 얘기신 변동은 거죠? 없지 않을까. 예. 자, 그러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청라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이제 그 동네 이제 앵커 시설이었던 청라 시티타워. 최근에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서울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요거를 최근에 이제 허가가 났어요. 그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그런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청라는 아무래도 또. 근데 이게 가져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한 번쯤 보금자리라고 하는 그 집을 좀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저도 이사 안 가는 게 좋아요. 맨 처음에 들어간 전셋집에서 만기는 2년인데
갑자기 오랫동안 살게 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1년 네. 만에 이거 아들 들어오니까 집 줘야 된다,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급하게 이사를 했었거든요. 아.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도 좀 내 집이 있으면 네. 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좀 있죠. 예. 뭐 맞게 네. 맞아요. 중요한 건 일단 수요 공급이 빨리 안정화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뭐 맞습니다.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분들한테는 좀 원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뭐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갖고자 하는 또이 무주택자들에게도 기회가 더 늘어나는 그런 시장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도 네.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인천, 우리 부천, 김포 이야기 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떤 생각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오자 정리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장 오늘 전문성을 보여주신 봉 기자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자, 오늘 이야기한 거, 자, 오자로 정리한다면? 이 전문적일 것 같아요. 그러진 않고요. 네. 국토교통부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네. 그러니까 이 네. 부동산 수요를 뭐라 그러죠? 진작하는 것도 국토교통부 정책이고 네. 규제하는 것도 네. 국토교통부고 뭐 철도 까는 것도 국토교통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 이제 국토교통부인데 이 국토교통부가 정말로 이 서민들의 집값 안정에 정말로 이렇게 그 기여하는 네. 정책을 짰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너무 고민을 안 한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요? 네. 지난번에 제가 그 오자 정리할 때 우리 봉 기자님의 기승전 투표. 이야 정말 그 핵심을 찌르고 네. 그냥 아니, 그냥 좀 전에 내가 그래도 몰표를 머릿속에서 받아가지고 기승전 집값 하려고 하다가 집값. 네, 왜냐면은 집값 안정이 네. 중요하니까. 근데 네. 그건 했던 거라서. 김진재 기자는 어떻게 오자 정리한다면? 내 집 마련 꿈. 내 집 마련 또. 애절하네. 현실적인 네. 얘기예요. 진짜 저 같은 서민들은 이게 내 집 마련 꿈. 뭐 집을 사서 이게 뭐 예. 몇 억 오르고 막 이런 거 사실 바라기보다는 예. 진짜로 좀 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내 집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있는데 진짜 그런 집을 얻을 수 예. 있는 그런 예. 그럴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도 우리 후배의 안타까움이 참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나 나중에 이 회사 할 걸 저도. 아, 네. 김진재의 꿈 할 걸. 네. 꼭 이루어졌으면 해서. 아니 그렇게 숟가락 못 놓는 거 어떡해요? 예. 원래 방송은 그런 거예요. 맞아요. 역시 저기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도영 소장께서 정리하신 오자 정리는 불 받고 있다. 불 받고. 불 받고 있다. 제가- 뭐 쓰는 용어 아닌가요? 아니, 불 받고 있다. 불. 불 받는다. 불 불 받고 네. 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많이 열받으셨나 봐. 그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불 받고 있다는 불 말을 받고 보통 있다. 쓰나요? 처음 왔어요? 들어본 얘기예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불 받- 저도요. 이거 여기 방송용으로 아까 이게 이제 뉴미디어 언론이시니까 우리 소장님은. 불 받는다 이런 말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뭐 불 쬐고 있다, 뭐 열 받고 있다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네. 이렇게 불타오른다 이런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저희가 네, 어쨌거나 네. 지금 불타 아까 말한 오른다. 집값도 그게 상당히 더 하고 낫다, 있다 불타오른다. 불타오른다 이거 네. 같은데. 불 타오른다보다 그래도 저기 불 받고 있다가 더 있어 보이지 않아요? 뭐 부동산 과열 뭐 이런 걸 네, 불 받고 있다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로 네. 네. 중요한 거는 영향을 받고 자극을 받고 있다. 불 받고 있다요. 불 받고 있다라니까요. 왜 자꾸 저의 오자정을 자꾸 왜 바꾸려고 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불 정리가 받고 꼭 있다. 문법에 맞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예. 모든 걸 혹시 MC님 오늘 뭐 내 집값 상승 뭐 이런 게 마음속에는 항상 있어요. 여기지. 마음속에 김포는 항상 언제? 있는데. 내 집은 언제? 항상 같은 회사인데 예. 선배를 위해서 항상 그 오자 정리를 해주는 이 예, 센스. 예. 아 역시 예. 그러니까 좋은 후배예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야. 정리를 해보면 지금 국토교통부 내 집 마련 꿈 불 받고 있다. 자, 오늘 선정을 하고 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자 정리는 자 하나, 둘, 셋. 이게 너무 저도 놀랐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 꿈 이거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거의 모든 부분들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경인 지역의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불 받고 있는 경인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또 내 집 마련 꿈을 다시 한번 또 고민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의 규제나 또 정부의 지금 노력들이 어떤 방향으로든 또 이 주거 공급 안정화에 영향 결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변화 계속 지켜보면서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인 기자회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